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한국사 37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3-2단원의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중에 1910년 민족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1910년의 민족운동은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국내 민족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자, 우리가 1910년대 그러면 머릿속에 딱 떠올랐을 겁니다. 정말 살벌하구나. 치안은 여러분들 헌병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모든 관리들, 즉 총독부의 관리들은 공복을 착용했을 뿐만 아니라 배검을 착용했죠. 하물며 어린아이들 가리키는 교사들도 검을 차고 수업을 합니다. 정말 얼마나 살벌하겠어요. 물론 당연히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었죠. 따라서 어떻게 되겠어요? 민족운동을 하기에는 상당히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몰래 할 수밖에 없죠. 왜? 언론의 자유도 없고 집회의 자유도 없고 무슨 자유가 없어요.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결사의 자유가 없었잖아요. 뭐 민족운동 혼자 합니까? 혼자 뭐 여러분들 칼 들고 일본 헌병한테 달려 들어가서 그냥 가슴을 탁 찔러요? 아니죠.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나름대로 운동을 전개해야 되죠. 그래서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모임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1910년대 민족운동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바로 비밀 결사운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대표적인 비밀 결사운동으로는 1912년에 의병운동을 계승하였다고 볼 수 있는 독립의금부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런 독립의금부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면 임병찬이라는 분이 만들었는데 고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밀리에 이렇게 임병찬한테 지시를 해서 만듭니다. 자, 임병찬이라는 분은 누구냐? 그래서 사진을 딱 보고 느낌이었을 거예요. 위정척사 사상가였었겠구나. 맞습니다. 면한 최익현 선생의 제자였습니다. 최익현 선생 하면 뭐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1876년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을 때 반대 투쟁을 전개했던 위정척사 사상가. 그리고 여러분들 고종이 나이 20살이 됐으니까 이제 왕이 직접 정치해야 돼 라고서 흥선대원군을 하야를 촉구하는 성서를 올리기도 했고 1905년에 여러분들 의욕권이 상실되게 되자 결국 의병운동을 이끌기도 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분의 제자예요. 당연히 의병운동을 계승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분은 여러분들 바로 일본 총리와 일본 총독에게 국권 반환을 요구하는 청원을 계획했지만 실패합니다. 그렇지만 한계성은 있었어요. 그 한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분들이 이렇게 조선왕조의 부활을 꿈꾸었다는 사실입니다. 뭐 관련된 사례를 보죠. 복벽주의자들은 왕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독립운동이 제대로 전개될 수 있다. 그래서 고종의 아들 이강을 중국으로 탈출시킨 후 조선 왕조의 부활을 선언하려고 했던 대동단의 어느 단원의 이야기를 보면 독립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왕과 왕세자 등 누군가 한 분을 황제에 추대하여 민심을 수습해야 한다. 그러니까 조선왕조의 부활 그리고 독립운동에 역시 결국 황제가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임시정부가 주장하는 대통령이라든가 그리고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하는 공화정신은 다 허황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한계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해되죠? 자, 이와 더불어서 역시 국내 비밀 결사 단체였지만 여러분들 또 약간의 추구하는 정치 체제 모습이 전혀 다른 대한광복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자, 대한광복회는 1915년 박상진을 총사령관으로 해서 조직한 그런 하나의 단체입니다. 자, 이분들은 여러분들 공화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그런 하나의 이 독립운동 단체들과는 약간 다르게 바로 약간의 무력적 방법을 통해서 독립을 추구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독립군을 양성하기도 하고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해서 만주에 사관학교 설립을 하기 위한 일환으로 기금 모으는 운동을 전개하기도 하는데 자, 이분들의 이런 하나의 이 단체의 성격과 그 다음에 활동의 모습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바로 서양문과 그 다음에 강령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대한광복회 서양문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자, 우리는 대한 독립과 정복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바치면 물론 우리들의 일생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때에는 자자손손 계승하 일본을 완전히 쫓아내고 한마디로 우리 대에서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서 꼭 독립을 쟁취하겠다. 이런 의지를 딱 보여주고 있죠. 그런 하나의 마음이 아주 정말 하늘의 신과 땅의 신, 천지신명에게 맹세한다고 하는 이 서양문의 내용. 이들의 독립의 의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한광복회 강령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국가적 차원의 시험에서 여기 대한광복회 강령, 여기 요거는 의외로 많이 나와요. 부어로부터 기부금을 거두고 일본인이 불법으로 징수한 세금을 압수해 독립자금을 삼는다. 쉽게 말하면 일본 놈들 돈 뺏는다. 그리고 만주에 사관학교 세우고 그 다음에 1인 고관민 한인 반역자들을 수시로 모한대 목을 날려준대요. 이 투쟁의 방법이 약간 무장투쟁적 성격을 띠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사관학교 세워서 독립군을 양성하면 한마디로 뭐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자는 거야. 무력으로 결국 일본을 쫓아내자. 그래서 독립을 쟁취하자. 나가서 여러분들 또 다른 국내 민족 운동 중에는 평양의 성실학교 출신들에 의해서 구성이 되었던 조선 국민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자금을 모집하는 등 활동도 활발히 전개했죠. 나가서 함경도 전천에선 자립단을 결성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머릿속에 국내에서의 비밀 결사운동은 독립유군부랑 대한광복회 그 다음에 조선국민회 정도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하나의 다 중요한 독립운동 단체지만 민주공화정을 부르짖는 대한광복회랑 그리고 다시 전제분주제의 부활을 주장하는 독립의군부 중에 같은 독립운동을 한 아주 중요한 단체이지만 우리들이 지향하고 있는 모습과 어느 단체가 일치하고 있습니까? 그 단체가 아마 시험에서 자주 출제될 가능성이 있겠죠. 이해되죠? 왜 그런지 많은 학생들이 공부할 때 보면 포인트,
포인트를 붙잡는다고 그러죠.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 뭔가 책상에는 많이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공부에 방법이 잘 모르는 거 아니야. 한마디로 정확하게 핵심을 딱딱 짚고 가야죠. 이해되죠? 또 좋아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이 국외에서도 1910년대는 민족운동이 활발히 전개됐습니다. 물론 미주 지역에서 또는 중국 관내에서 또는 만주에서 또는 연해주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중국 관내 또는 중국 뭐 본토 뭐 이런 말을 쓰는데 바로 그 의미를 그 어느 지역인지가 정확히 잘 안 그려지는 것 같아요. 사실 중국의 한족들은 자기네 나라의 영토관이라고 할 수 있죠. 영토의 그 개념을 보면 만리장성 이남 지역이 한족의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만리장성의 이북 지역은 바로 누구냐? 오랑캐 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이러한 생각 자체가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었던 자국의 영토관입니다. 그런데 만리장성 이북 지역은 우리가 흔히 만주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만주. 그래서 우리가 크게는 이렇게 만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이렇게 만주도 지역별로 구분이 되는데 우리들의 독립운동가는 대체로 우리가 크게 보면 세 지역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백두산을 잘 그려두셔야 돼요. 백두산을 기점으로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서쪽의 만주 지역을 우리는 서간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쪽에 이렇게 요 바닷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청나라가 러시아한테 줘버렸던 이 지역 블라디보스톡이 포함된 바로 이 지역을 바로 뭐라고 불러요? 연해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연해주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지역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흔히 북간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쪽 A라고 하는 지역을 우리가 흔히 서간도, 여기 B라는 지역을 북간도, 그리고 여기 C 지역을 우리는 연해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나머지 지역은 그냥 퉁쳐서 그냥 만주 그러고 끝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서간도에는 한국인들이 집단 거주지로 한인촌이 형성되는데 삼원보라는 지역에서 만들어집니다. 이미 여러분들 우리 애국개몽운동 단체 이야기할 때 신민회라고 하는 단체를 이야기하면서 바로 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혜영 선생, 이상영 선생, 특히 이혜영 선생 가면은 육형제 모두가 다 독립운동에 투신했고 육형제 중에 한 사람만 유일하게 광복이 되고 난 이후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분이 바로 이시영 선생이고 우리나라 여러분들 대한민국 정부의 초대 부통령이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안동의 제1의 갑부였던 바로 이렇게 이상용 선생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분들이 돈을 엄청 많이 내셨다고 했죠. 그래서 결국 이분들에 의해서 삼원보가 만들어지고 삼원보에는 여러 독립운동 단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경학사, 부민단, 서로군정서, 그리고 신흥강습소. 물론 신흥강습소가 신흥무관학교로 개명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서간도에 이렇게
삼원보, 자, 특히 신흥무관학교는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잊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북간도 같은 경우에는 자, 간민회가 조직이 됩니다. 이상사 선생님, 특히 서전서석. 자, 이상 서전서석. 그리고 명동학교가 설립이 되고, 그리고 오교, 나철 이분들에 의해서 대종교라는 단체가 만들어지지. 역시 한일병합 이후 자, 집단적으로 왕청이라는 곳으로 이주하여서 중강단이라는 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이 중강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 중강단의 회원은 대종교 회원이 대부분이지만 이분들이 북로 군정소군에 편성이 돼요. 그러니까 북로 군정소군의 군인이 되는데, 북로 군정소군이 일제시대 최대의 전쟁이자 가장 큰 우리 민족에게 영광을 가져다준 무장 독립 전쟁의 청산리 대첩의 주인공들이 바로 이 대종교 회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종교가 그리고 중강단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서는 연해주 같은 경우에는 자, 한국인들이 블라디보스톡에 집단 거주하는 신안촌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상설 이동희 선생을 정통령, 부통령으로 삼은 대한광복군 정부가 조직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1919년 3.1운동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민족의 이 임시정부의 필요성 때문에 서울에서도 상하이에서도 그리고 바로 블라디보스톡에서도 정부가 수립되는데, 이 블라디보스톡의 정부가 수립된 그 정부가 대한국민의회 정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대한국민의회 정부를 또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미주 지역에서는 대한인 국민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보니까 조금 지도 나오고 그리고 수많은 독립운동 단체들이 나오니까 막 머리가 헷갈려하죠. 그리고 학생들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출제했을 경우 오답률이 제일 높아요. 근데 이제 잘 보세요. 그냥 자, 이 위치 먼저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 그리고 서간도는 삼원모 중에서도 신흥강습소, 신흥무관학교. 북간도는 서전서석, 명동학교, 그리고 바로 중광단, 북로군정서군, 그리고 연해주에는 대한광복군 정부 조직, 그리고 대한국민의회 정부가 수립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너무 머리 아파하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 선조들, 특히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시는 이분들, 국외에서 한 민족운동가들, 자, 모든 거 버리고 가는 겁니다. 고향도 버리고 가죠. 많은 재산도 버리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족도 남겨두고 가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결국 버리고 가는 겁니다. 자, 이러신 분들이 만들었던 이런 하나의 독립운동 단체 그리고 활동 내용 다는 몰라도 그래도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제가 출제한다고 한다면 전 무조건 이 지도와 관련된 거를 출제하겠습니다. 자, 이해되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또 이렇게 이제 10년대 민족운동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국외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사실은 10년대 많은 그런 하나의 이 독립운동가들, 독립운동 단체들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많은 어떤 의지를 표현하는 선언도 하게 됩니다. 특히 상하이에서 당대 최고의 역사학자이자 독립운동가이셨던 박원식, 신채호 등이 중심이 돼서
자, 우리들의 독립의지를 밝히고 나라의 주인이 국민에게 있다고 하는, 즉 민주공화정을 주장하는 대동단결선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의외로 한국사 인증시험 같은 이런 하나의 이 국가기관에서 출제하는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윤희왕제가 삼보를 포기한 이유. 그러니까 쉽게 삼보라는 게 바로 뭐냐면 국민용토 주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 버리지 않았느냐. 그 한일합병이 되고 난 이후 8월 29일 날 이 삼보를 계승한 건 바로 우리다. 국민이다. 이제 나라의 주인은 황제가 아닌 바로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다. 바로 민주공화정을 주장하죠. 그뿐만 아닙니다. 자, 1919년에 만주 길림이라는 곳에서 조성 선생, 안창호 선생 등 39명이 나름대로 의지를 표현해 주신 대한독립선언서. 1918년 무오년에 발표된 그런 하나의 이 선언서다. 그래서 일명 무오독립선언서라고도 하고, 바로 3.1운동 이전에 독립을 이야기한 최초의 선언서이기도 하는 겁니다. 이 선언서의 내용을 보면 일제의 방편을 당하여 군국주의 전제를 없애고, 자, 모두가 평등을 이야기하며 독립이 가장 중요한 뜻을 삼을 것이며 동등한 권리와 동등한 그런 하나의 경제적 부를 나누고자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평화와 평등의 기치를, 독립을 이렇게 추구하는, 이해되죠? 약간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평등의 관념, 바로 러시아에서 이야기했던 사회주의적 성향이 조금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910년대 대표적인 그런 하나의 국외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에 대동단결 선언하고 그 다음에 대한독립선언서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1910년대 국내 민족운동이었던 비밀결사운동, 그리고 이 국외에서 전개되었던 많은 독립운동 그런 하나의 기지, 한인촌 성립과 나아가서 독립운동 단체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조금 힘드시더라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를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것으로서 1910년 민족운동의 강의를 마치기로 하죠.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